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타운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한인시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란킴 의원은 뉴욕 공의공화관 선거 캠페인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한인사회 다양한 계층에서 새해 힘찬 출발과 각오를 다짐했는데요. 뉴욕 한인회 뉴욕 총영사관 등 한인단체들은 신년 할애식을 갖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 민주평통 등 뉴욕 지역 한인단체들이 뉴욕 한인회관에 모여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효성 총영사가 대독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지속되는 경제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경제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개관하고 남북한 화해 국면, 다수의 한인 정치인이 탄생하는 등 지난 해에는 한인 사회에 좋은 소식이 많았다며 한인 동포 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인 만큼 올해도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 진취적인 디아스포라를 품고 미주류 사회를 향해 더욱더 공격적인 도전과 변화의 돛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욕 한인 사회는 오늘 지난 1년 동안 세심하고 겸손한 자세로 뉴욕과 뉴저지 한인 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힘써온 박효성 뉴욕 총영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제15회 발로 뛰는 영사상을 전달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황금 돼지해인 올해 한인 동포사회 큰 복이 깃들길 기원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습니다. 둘의 만남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착 국면에 있는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김 위원장을 곧 만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고 친서는 멋지다고 말했을 뿐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조만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만 표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앞으로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국립공원 등 많은 관광지가 셧다운 사태로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의 백악관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의 의회 지도부가 어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접점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회동은 장벽 건설 예상 브리핑과 함께 셧다운 사태의 출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석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토안보부 관리들도 장벽 건설을 탄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벽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을 지속할 한 가지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지만 그는 좋은 대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고, 새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공화당이 예스라고 답할 기회를 줬다며 대통령에게 정부의 문을 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추가 협상을 위해 새 의회 출범 이후인 오는 4일 추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으나 셧다운 사태의 원인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전망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KBN 뉴스 임영주입니다. 3선에 성공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새 취임 연설이 있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뉴욕주는 역사상 최대 진보 정책을 펼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해 취임 연설에서 현 연방 정부는 다양성을 강력한 힘이 아닌 약점으로 간주한다며 반이민 정책과 미립국 아동 격리 정책 등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 인종차별, 성차별, 혐오에 맞서고 새로운 다리와 공항을 만들어 중산층의 직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새해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쿠오모 주지사의 취임식은 이민자 옹호의 뜻으로 20세기 초 수백만 이민자들이 거쳐간 관문인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열렸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의미로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이민자 29명을 구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전과 이후로 추방 위기에 처하거나 시민권이 박탈된 이민자 22명에게 사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의 연령은 33살부터 75살까지로 대부분 마약 소지와 유통 혐의의 전과자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로운 임기에는 투표제도 개선, 총기 규제 강화, 건강보험 강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사법 시스템 개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회장 무등록 사태가 새해 들어 전환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9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과 의사 정명희 씨가 입후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명희 씨는 추천인 100명의 서명이 작성된 후보 추천 명부와 공탁금 2만 달러를 제출했다고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다만 정 씨는 한국과 미국 내의 신원조회 접수증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누락된 상태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추가 서류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진국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장 후보 등록을 고려하는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6일까지 추가 후보 등록이 있을 경우 복수 후보를 놓고 심사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치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정 씨는 한국 국가기도운동 미동북부 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됩니다. 미국에서도 오는 3월부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새로 구축되는 영사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외 국민 등록부와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수수료 없이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이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뉴욕 총영사관 등 재외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50센트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 현황 알림, 기본 증명서 등 주요 행정 문서에 대한 다국어 민원 서식 제공,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 서비스를 영사 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 추진 결과 내년 4월부터 주 일본 대사관과 주 LA 총영사관이 공증한 금융위임장을 한국의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 기간 동안에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오바마 케어의 효력은 적어도 앞으로 1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주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항소심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코너 판사는 의무 가입 조항이 사라지면 전체 오바마 케어가 유지될 수 없지만 곧바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많은 미국인들이 혼동을 느낄 것이기에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오코너 판사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불해야 하는 벌금 제도가 폐지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잃었다며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연방 의원들과 주정부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는 항소심의 진행 과정에 따라 2020년 대선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가 2020년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기준금리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때 이용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낮출 가능성을 87% 반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의 2019년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10%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1월 초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2019년에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을 90%까지 반영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수익률은 지난 11월 3%에서 지난달 2.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6월, 9월에 이어 12월까지 기준금리를 4차례나 인상했으며 올해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연 3회에서 2회로 조정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알지만 3월 1일은 쉽게 잊고 지나가는데요. 오는 14일 뉴욕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앞으로 매년 3월 1일은 유관순의 날이 되고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곳에서도 되새길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